자, 뭐 오늘 전략은 네. 뭐 있습니까? 네, 오늘 전략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뭐 하나 좀 쥐어 짜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뉴욕에 그걸 투영하셨네요. 네. 네. 뉴욕은 제약주들이 그나마 선방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그냥 감기약으로 잡았는데. 네. 오늘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미국 시장이 이럴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GDP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잠정치보다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또 긴축한다고 주가 빠지고 거기다가 또 테슬라는 경기 둔화 때문에 또 전기차 판매 안 된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렇죠. 네, 판매 미국에서 가격을 깎았죠. 판매 가격을 낮추니까 오히려 그게 야 진짜 장사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읽히면서 주가가 또 장중에 급락해 버렸고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터져버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 미국 증시는 진짜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매크로 이슈들과 좀 상관관계가 좀 그나마 좀 덜한 업종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에요. 네. 경기에 뭐 아주 민감하다라고 볼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조달 비용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희석이 된 상태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또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그나마 조금 오늘 좀 그 소나기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종목은 저는 이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좀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회사가 이제 작년 1월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사노피하고 또 기술 이전 4.5조 원 규모의 대박 기술 이전을 또 하면서 올해도 또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매년 어차피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이 플랫폼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또 탐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그랩바디 B 소위 말해서 이제 BBB 뇌혈관 장벽을 뚫는 이 기술이 뇌 질환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조금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ABL 바이오를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막에도 나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를 조금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해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뭐 한 22,000원 정도 오늘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좀 개파락 출발할 거거든요, 분명히.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22,000원 아래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지금 짜증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떨어질 게 이제 보이잖아요. 주가 조정 받을 게. 네. 근데 이제 조정 받아서 뉴욕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늘 이제 PC 이제 지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또 낮아져서 뉴욕이 막 올랐어요. 급등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또 우리 시장이 갭 상승을 올라가야 되는데 대주주들이 팔아버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덩달아 팔았다가 월요일 날 갭 상승하면은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제일 아주 짜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월요일도 따라갔는데 대주주가 또 팔아. 그렇죠. 이제 뭐 계속 파는 거죠. 뭐. 자, 제약바이오 얘기하다가 또 저희 ABL 바이오 한데 오늘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모시고. 오늘 지금 쭉 보니까는 거의 뭐 이 정도네. 이 맥락이 거의 다 있네요. 저도 이제 붙여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붙여드리고 싶은데 컨퍼런스 참여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컨퍼런스 참여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가 왜 이렇게 이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뭐 이 제약사들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뭘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수출권이 하나둘 터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전임상에서 아예 그냥 일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싼 값은 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임상 2상, 3상 뭐 이렇게 기술 수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낮은 가격에 좀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좀 전력을 지금 4건이나 좀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고 내년에도 두 건 이상 기술 수출이 좀 예상 좀 되고 있어서
붙여드리기 좀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게 또 네. 상장 공모가가 4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서 좀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는 바이오 업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르노이를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시장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으로 바이오, 네, 거기에 뭐 제약까지 뭐 붙일 수도 있겠지만 네. ABL 바이오하고 보르노이 이렇게 김혜미 기자가 쏘아 올린 그 타이틀로. 네. 자, 그럼 정경민 차장은 주제를 오늘 뭘? 네, 뭐 사촌지간이죠. 수치가 말해주는 헬스케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을 피해가는 피해갈 수 있다면 톡신과 좋겠지만. 필러.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대주주, 그러니까 이 올해 수익이 많이 안 났고 좀 낮은 구간에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도에 대한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고, 뭐 호황제를 좀 소화하면서 좀 반등을 엿보다가 이런 걸 좀 두들겨 맞아서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바이오, 제약 또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역시 이익의 질이잖아요. 이익의 질. 뭐 영업 이익률이 다른 것들에 비해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좀 우월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죠. 시장 대비 이제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다가 최근에 조금 깎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은 뭐 독점성이 좀 있죠. 진입 장벽도 높고 영업 마진도 굉장히 높고 28% 이상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7%를 감안하면 거의 4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뭐 기술의 혜자, 이익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프리미엄 멀티플을 받아도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내년 우리 시장은 일단 금리 상황이 높다 보니까 할인율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어떤 종목들이 이 할인율을 뚫고서 이 성장률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경기 하강적인 국면에서 과연 현금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역시 이 헬스케어 이쪽은 아무래도 좀 이익의 질이 좋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이제 12월 그 헬스케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헬스케어 수출 잠정치를 좀 봤어요. 과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가 기대만 하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찍혀 나오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좀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대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찍혀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가장 좀 돋보이는 섹터가 톡신과 필러, 임플란트, 에스테틱, 의료기기 요 세 가지 섹터가 가장 좀 돋보였던 부분인데 톡신 쪽이 YOY 기준으로 67% 상승을 했고요. MOM, 그러니까 11월 대비 12월이 44% 증가를 했어요. 뭐 톡신이 굉장히 많이 좀 뭐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이 나갔던 쪽이 중국, 미국, 홍콩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나갔었고 필러가 굉장히 또 많이 팔렸더라고요. 1억 불 정도 수출이 됐는데 20일 동안 YOY 기준으로 6.1%, MOM 기준으로 8.8% 이렇게 좀 증가를 했고 그 뒤를 이제 임플란트 또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1, 2, 3, 4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중국이 들어 있어요. 네. 이 수입 상위국에 보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리오프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수출 데이터로 좀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섹터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필러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톡신, 에스테틱 이를 순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필러와 톡신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을 좀 가져가면 조금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관련된 종목들은 많습니다. 뭐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뭐 바이오플러스, 휴원스 이런 기업들이 톡신과 또 필러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기업인데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는 기업, 휴젤 같은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목표가 한 18만 원 정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황도 안 좋은데 이뻐지기라도 하자. 네. 네, 미용으로. 미용 의료기기 이게 계속 강조해 주시고 네. 있고 기업은 그래서 휴젤. 휴젤. 네. 김혜미 이전은 저도 뭐 거의 확장을 하면 네, 비슷한 의견이고요. 지금 차장님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3분기 때 이제 중국이 계속 셧다운 오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수출해야 될 물량들이 말 그대로 이제 선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9월 이후에 중국 쪽으로 이제 선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4분기에 이제 다
매출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관세청에서 매달 이제 선적되는 물량들을 이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톡스나 필러 제조하는 기업들, 특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이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은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절적 성수기 효과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휴젤,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의 흐름도 단연 이제 11월, 12월 들어서서 눈에 띄게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필러,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일단 실적적인 측면과 계절적인 성수기 요게 이제 두 개가 포인트고 거기에다가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이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추가해드릴 종목도 역시나 이게 차장님이 뭐 많이 말씀하셨던 종목 좀 주워먹기 하면은 루트로닉이에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네네네. 역시나 거의 비슷한 이제 흐름인데 레이저 맞습니다. 레이저. 네, 레이저 피부 이제 레이저. 피부 미용 시술하는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휴젤이나 메디톡스만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양도세 문제도 이제 좀 부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의외로 개인 대주주들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 폭탄에서도 조금 피할 수 있고 그리고 4분기 이제 실적 뭐 1월 달 되면 또 분명히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루트로닉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또 루트로닉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루트로닉을 뭐 같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루트로닉과 휴젤, 미용 의료기기, 그래도 좀 시장과 이렇게, 뭐랄까요, 베타가 좀 낮은 시장 연동성. 비껴설 수 있는. 네, 네네. 조금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대추세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네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정리만 해드리면은 이 배당 기산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또 대주주 요건에 확정되는 거, 네. 동시에죠. 27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권리주주 확정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이제 27일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3거래에 돼야 진정한 이제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30일은 우리가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영업일이 29일이니까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27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네. 주식을 매수하셔야 이제 권리주주가 되는 거고 네. 나는 이제 세금을 회피하고 싶다. 나는 주주가 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27일까지 매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요즘에 종목들 보면 주주 명부 폐쇄일 해가지고 자꾸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게 네. 이제 27일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배당을 받는 이제 권리주주를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네. 나는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까지 주식을 사셔야 되고 나는 주주 되기 싫다. 주주 명부에 내 이름 올라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까지 시간의 시장까지는 주식을 이제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 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이제 12월 결산 법인들이 간혹 3월 법인도 있긴 3월이 한데 있더라고요. 간혹 있긴 한데 일본식은 일본 기업들은 3월 결산이 많거든요. 네. 금융회사들이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다 바뀌어가지고 12월 결산으로 바뀌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네. 네. 27일 6시. 정확히는 저녁 6시. 6시. 시간의 네. 거래를 포함하니까. 맞습니다. 네. 오후 3시 반에 끝나긴 합니다만 6시까지는 시간의 거래가 있어서 27일 오후 6시까지 딱 끝나고 내가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배당도 받고 네. 그게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도 해당되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일반장정 가겠습니다.